장동혁이 당 대표가 된 것이 작년 8월 26일이었습니다. 장동혁은 대표로서 당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획된 것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써가면서 당 지지율이 심 정지선인 17%까지 떨어졌어도 당내의 비난을 밀어붙이면서 오늘까지 지켜왔습니다. 이제 6.3 지선과 그리고 보궐선거가 오늘 포함해서 꼭 70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밖에서 바라볼 때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먼 산의 구름을 바라보는 듯이 여유를 보이고 있는 듯, 그래서 보수를 사랑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 본인은 장동혁은 그야말로 격파 소양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난의 소리,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격파 소양이 무슨 뜻입니까? 신을 신고 발바닥이 가렵기 때문에 신발을 긁어대는 모습이다. 이것이 격파소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바닥이 가려운 것이지 신발 바닥이 가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번 발바닥이 가려운데 신을 신고 신발 바닥을 긁어댄들 시원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의 보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작 당사자 분인 장동혁은 엉뚱한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배현진과 김정혁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했다. 사법부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한다는 느낌도 없지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마칠 때까지 당 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징계를 하지 말도록 내가 요청을 했고 윤리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호응한 상태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대사면 구상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순간들이 어제 방송에서 보여졌는데 자신이 보기에도 자기가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온당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지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지선이 끝날 때까지 내가 당 윤리위에 추가적인 징계를 하지 말도록 요청을 했고 윤리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응을 했노라. 이 말을 들어보면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선이 끝나게 된다라면은 문제된 징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사법부의 지나친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노라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지선이기 때문에 큰일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장동혁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지선에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총력을 가하면서 지선에 임할 수 있을까? 모두가 힘을 다 한 대로 모아도 될까 말까?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로서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은 필패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당 대표의 발언으로서 이것이 적당한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결국 장동혁이가 당 대표가 되고서 한 말은 내 계획대로 지금까지 잘 가고 있다.
한치의 흘림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계획한 대로 가고 있다라고 쭉 발언을 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과정이 장동혁이 한 그 말의 한 과정의 한 부분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을 할 때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오세훈이가 급한 마음에 당이 너무나도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었죠. 혁신선대위를 구성하자. 그리고 빠르게 출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장동혁이 한 얘기는 선대위 출범은 준비는 하고 있지만 통상 해온 대로 후보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선대위를 띄우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 말을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느 지역, 지방 어느 지역이라도 확실하게 후보자가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컷오프 소리만 요란하게 나오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 걱정들 하지 않겠습니까? 장동혁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대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통상 지금까지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가 확정되면은 곧바로 선대위를 띄웠는데 어느 정도 후보 공천이 마무리되면은 선대위를 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서울과 부산 승리가 결국은 이 정도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를 잘 치러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방선거 승리가 아닌 이후에 당권 수성을 위해서 지금 당 대표로서 하는 발언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행자가 저는 지금 모든 당력과 힘을 6월 3일 6월 3일 선거 날짜로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쩐 이유 때문이냐.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이가 정권 초기이고 이재명 정권 초기라는 얘기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받쳐지고 있는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 저조와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워낙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여파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과연 장동혁이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선거 판세를 70일 남겨놓고 있지만 매일매일 후보자 공천 과정서부터 그 투표 성향, 지지 성향 같은 것을 매일 보고를 받고 있을 텐데 어떻게 당 대표 입에서 여유 있는 이 정도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취임 이후에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야말로 말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아니면은 이재명이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인용하는 것입니까? 아니 정권 초기면은 무조건 여당은 과반 지지율을 늘 보여왔습니까? 그리고 야당은 그 여당 지지율의 반토막도 안 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인 것이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어떻게 혹세 무민도 이 정도로 말을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망언이죠. 정신 나간 자의 소리였습니다. 아니 뺄셈 정치를 당 대표가 되면서 얼마나 요란스럽게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망조가 되고
당이 칼갈이 찢겨지면서 분열 와해 직전까지 왔는데 당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 원인을 이재명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이재명이 올바른 지도력을 갖춘 떳떳하고 깨끗한 지도자인가? 이재명은 피고인 아닙니까? 장동혁 씨. 애초에 자격이 없는 자가 대통령 선거판에 나선다라고 국민들 거의 모두가 흥분했고 반대했었는데 정권 초기에는 지지율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당 대표 입장에서 할 수가 있을까? 저라면은 제가 당 대표라고 한다면은 내 자신이 모자랐습니다. 못났습니다. 지도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저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당 대표고 나니까 그야말로 누릴 것을 다 누려봐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이런 엉뚱한 망언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후보자를 공천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이 하는 말을 들을 때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똑같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 취향에 맞는다 할지라도 공관위원장 자리를 그래서 맡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용하게 가려면은 방법은 간단하다. 현역 그대로 두고 기득권 그대로 두면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했다. 이정현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나 계파 갈등, 사천, 금권 공천 논란이 없다는 점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당 지도부와도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했다. 그래서 오찬도 사양을 했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를 했다. 보고하는 것도 지침도 주고받지 않겠다라고 미리 통보를 했다. 실제로 지도부와 그리고 지역 의견이 전달이 됐지만은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공관위원장으로서 깨끗하게 공천에 임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천이 아니라 이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공천이다. 공천은 과정뿐 아니라 결과로도 평가받아야 한다. 그 결과로 국민 앞에 나서겠다. 이렇게 자신 있는 투로 이정현은 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정현이야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니까 당연한 얘기고 선거판이 끝나면은 물러나는 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월 3일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장동혁은 가상적인 발언이지만 이런 말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이것은 장동혁이 그날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6월 3일 선거 결과를 보고서 장동혁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가상으로 꾸며본 말입니다.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후보자 공천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 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뿐이다. 그러나 결코 당 대표직을 물러날 뜻은 전혀 없다. 더 열심히 이재명 실정에 대해서
비판과 힘을 쏟고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에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말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참으로 딱한 국민의 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밤에 가져봅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정말 답답한 장동혁을 바라보면서 쓴소리 몇 마디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